세계 곳곳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온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출범 5년 만에 13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아프리카 오지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교회들이 내년도 선교 계획과 예산을 논의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선교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만한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업으로 학생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특별한 교육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탄절을 한 달 앞두고 2021년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국내외 곳곳에 선한 소식을 전하는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출범 5년 만에 13기를 배출했습니다. 지난 2016년 1기 위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에 선한 소식을 알리는 데 힘써온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이번 위촉으로 전 세계 2만 6천 네트워크를 달성했습니다. 위촉식 현장을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일어나는 선한 소식을 알려온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13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2016년 1기 출범 이후 5년 만입니다. 25일 굿TV 본사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50여 명의 한정된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위촉식 전 과정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위촉된 13기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 기자들은 모두 1000여 명. 이로써 모두 2만 6천여 명이 넘는 기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선한 소식을 굿TV를 통해 전하게 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자단 선서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굿TV 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또한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선교 기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굿TV 김명전 대표이사는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해준 글로벌 선교방송단의 감사 인사를 전하며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선교사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백석대학교 이경직 교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소식을 찾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굿뉴스를 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위촉식에선 소울콰이어 중창단이 글방단 13기 위촉을 축하했습니다. 소울콰이어는 이날 굿TV 문화예술단으로 위촉된 동시에 단원 전원이 선교 기자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굿TV는 그동안 미디어 사역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선한 소식을 전해온 선교 기자 가운데 우수 기자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생한 이 현지 소식을 사역자들의 모든 소식들을 전하면 또 세상이 빛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선 굿TV 미디어 선교센터 스튜디오 마련을 위한 후원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위촉 감사 예배에서 특송을 한 소울콰이어 박명희 지휘자와 12기 선교 기자로 활동한 한미라 전도사가 이날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굿TV를 통해서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선교의 그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공감을 하고요. 또한 방송 사역을 위하여 선한 곳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이 취재한 기사는 굿TV 뉴스와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 주간 신문 위클리 굿뉴스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 보도돼 한국 교회의 선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조차 어려운 교회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아프리카 오지에 20개에 가까운 교회를 세운 교회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최상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 주차장 공터. 평일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를 다듬어 양념을 버무리고 배춧잎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양념을 바릅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성도들이 김장 담그기에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이번 김장 행사도 정말 이웃들을 위해서 어쩌면
사랑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 청년들을 교회를 돕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아리교회 성도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섬김은 물론 해외 선교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누며 섬기는 과정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냥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작은 섬김 하나 했을 뿐인데 그 전해지는 감동과 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우리가 작은 거 하나 그냥 이렇게 기도로 또 이렇게 작은 섬김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큰 이게 역사인가. 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선교 예산을 늘려 탄자니아와 우간다 등 아프리카 지역에 19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인 교회를 리모델링하려고 모아뒀던 건축 헌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19배의 결실을 거뒀기에 보람은 더 큽니다. But even though people were laughing at us, we were just continue to pray to God. We pray that God may continue to bless you. 전아리 교회는 앞으로 전 세계에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한건 담임 목사는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선교 사역의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전 100개, 200개 그 이상이라도 열방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에 분명히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확신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변을 돌아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아리 교회의 섬김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교회들은 당회나 교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사역과 예산 편성을 논의합니다.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안건 중 하나가 국내외 선교 계획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어떻게 선교 계획을 세워야 할지 막막한 교회들이 참고하면 도움이 될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선교 환경에 생긴 변화는 내년도 선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법적 측면에선 대면과 온라인 소통이 양방을 이루고 소그룹 중심의 기도와 예배가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헌금 감소에 따른 예산 부족, 건강 강제 추방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선교사의 비자발적 철수와 같은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교회의 선교를 돕는 함께하는 선교 네트워크는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교회의 선교에선 선교와 목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교회의 모든 사역이 선교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지역교회는 지역에 있지만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디오피아를 후원해요. 그 달라스 안에 이디오피아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시라고. 로컬이면서 글로벌한 처치가 되는 거죠. 효과적인 선교 계획을 위해선 목표 설정은 필수입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먼저 교회 리더들이 기도하며 국내외 한두 곳을 전략적인 선교지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성도들이 선교를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의견 나눔에 참여하는 것도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됩니다. 위드 코로나인 만큼 온라인 비대면 선교와 대면 선교를 동시에 염두에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선교의 예로 예배나 그룹 모임 시간에 현지 교회나 선교사를 연결해서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8개국을 선교지로 삼고 있는 3일교회는 담당 목회자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국가별 팀을 구성하고 현지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만 선교만 해도 대만 선교 담당 교육자가 있고 팀마다 팀장들도 따로 있고 해서 10명 중심의 팀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 선교를 준비하고 하는 일들이 있고요. 이번 겨울에는 온라인 사역을 진행하고 여름에는 상황이 좀 나아져서 예전처럼 조금 더 대면으로 팀들이 많이 방문해서 하는 것들을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면 선교의 경우 국내 다문화 사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야 만날 수 있었던 국가의 사람들이 국내에 109만 명 이상 이미 들어와 있는 만큼 지역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국내 선교단체나 다문화 사역자, 코로나19로 귀국한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사역 추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랜선 단기 선교나 지역교회들이 연합해 진행하는 봉사활동, 기도회 등도 국내외 선교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기독교 문화예술 사역자를 양성하는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국어책 속 지문을 성경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기도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녹여낸 뮤지컬 댄스와 연기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업들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 문화예술 특성화 교육학교인 캠프 수업 현장을 조유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언뜻 일반 학교처럼 보이지만 수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한 학생의 기도와 묵상 나눔으로 수업이 시작되고 이어 연기 지도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문화예술로 복음을 전하는 단체인 문화행동 아트리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기독문화예술 특성화 교육학교 캠프입니다. 캠프는 크로스아트 미셔너리 프로그램의 약자로 십자가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문화예술 선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문화행동 아트리는 문화예술을 통로로 한 복음 전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6년 전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일에 있어서 이런 문화예술적인 통로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다. 열방의 어떤 문화예술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되겠고 또 한국 교회에도 이런 문화예술 전문 사역자들을 파송해야 되겠는데 일반 신학교에서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 단체 안에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수업은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까지 연령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4세부터 11세가 참여하는 수업 캠프 사무엘부터 12세에서 16세를 위한 수업 캠프 브살레, 그리고 17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수강할 수 있는 캠프 임마누엘까지 3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관영 대표가 조직신학, 문화신학 등을 강의하는 신학 수업과 극창작 수업, 작곡, 또 안무 구성 등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업들이 주를 이룹니다. 각 수업은 시나리오 오디션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흥미를 발견하는 데 주력합니다. 국어와 영어 수업의 진행 방식도 특별합니다. 국어 수업은 독서와 글쓰기, 토론의 방식이며 영어는 성경 본문을 활용한 놀이와 문법 공부 등으로 이뤄집니다. 학생들은 캠프 수업을 통해 문화예술 선교사로서의 꿈을 키워가는 것과 동시에 검정고시로 정규 학력도 어렵지 않게 따냅니다. 신학과 예술을 같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캠프 수강을 결심한 성인반 이예리 학생은 3학기째 수업을 들으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해주셔가지고 거의 처음 1년 동안 진짜 매 수업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뮤지컬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2년 전 강원도 원주에서 캠프에 다니기 위해 온 청소년반 허예성 학생은 시험 성적으로 평가받던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공부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성경 지식도 늘고 성경으로 알려주신 마음도 깨달음도 더욱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결과물이 어떻든 선생님들이 판단과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면서 잘했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감사하다는. 최근 캠프는 전 과정을 수료한 첫 졸업생을 3명 배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선한목자교회에 파송돼 뮤지컬팀 사역자로 교회 학생들과 공연을 준비하는 등 문화사역자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한편 캠프는 오는 12월 15일 광야아트센터에서 이번 학기 학생들이 준비한 뮤지컬 작품들을 선보이며 입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탄절을 한 달 앞둔 26일 2021년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담임 목사는 성탄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낮아짐과 섬김, 희생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안에 이 3가지가 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고 좋은 일이 다가올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손정도 기념사업회가 학술 세미나를 열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해온 고 손정도 목사의 신앙과 업적을 재조명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손정도 목사의 활동과 공헌,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손 목사의 정신을 본받길 바란다며 특히 기독교 사상이 바탕이 된 손 목사의 계몽 사상은 나라와 독립을 되찾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애국지사 손정도 목사는 임시정부 통합과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대한적십자사를 재건해 회장직을 수행하고 서울 동대문교회와 정동 제1교회를 담임한 바 있습니다. 뮤지컬 요한복음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어 동시 통역을 제공하는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무대 양쪽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수어 동시 통역 영상과 자막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수어 통역사는 2시간 30분에 달하는 작품의 대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몇 주 전부터 뮤지컬 대본 전체를 암기하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쳤습니다. 뮤지컬 요한복음은 2달 연속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병상 배정을 하루 이상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26일 1000명을 넘어 또다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당시 0명이던 수도권 병상 배정 대기자 수는 날마다 늘어 26일 0시 기준 13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병상은 유형별로 가동률이 80%를 넘어서거나 80%에 근접하면서 병상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보다 2주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8.6을 기록하며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주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지수 100 이하로 내려온 데 이어 이번 주 1포인트 더 낮아지며 98대로 떨어졌습니다.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내년 중반부터 약 15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에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2,997억 원을 사업비로 들여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코로나19 새 변이 발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남아공과 보츠나와 홍콩 등에서 수집된 80건이 넘는 샘플에서 확인된 변이종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 3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세포로 침투하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 변이가 생기면 전파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변이종이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영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새 변이종의 전파를 막기 위해 남아공 등 아프리카 6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은 남아공을 비롯해 남아공과 인접한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레소토, 에스와티니 등 아프리카 6개국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귀국하는 자국민도 격리 조처합니다.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가 일본 도쿄 도심에 월세 99엔, 우리 돈 약 1,000원짜리 초소형 임대주택을 내놨습니다. CNN에 따르면 3평 크기의 이 주택은 도쿄 신주쿠에 있으며 내달 3일까지 세입자를 모집합니다. 20살이 넘어야 입주할 수 있고 임대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이케아는 공간의 수직 활용이 핵심이라며 공간을 3차원으로 나누니 제한된 공간에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났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떨어져 영하권 추위가 전망되는데요. 추위는 이번 주 일요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12월 첫날인 수요일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과 전주는 11도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와 제주는 12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굿TV가 글로벌 선교방송단 13기 모집을 마쳤습니다. 이번엔 약 1000명의 기자들이 새롭게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됐는데요. 국내외 크리스천들에게 한국교회 선한 소식을 알리는 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